자, 반갑습니다. 오늘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은 화학원에서도 이미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학원에서도 우리가 4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화 환원 반응은 크게 우리가 화학원에서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의 경우에는 보통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산소, 그 다음에 전자, 산화수, 그거에 대한 기준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상태인데, 거기에 무엇이 추가가 되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수소입니다. 산화 환원을 우리가 표로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산소를 우리가 얻게 되면 산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소를 잃게 되면 환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잃는 것이 산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수소를 얻는 것이 환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 경우에는 이 산소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전기 음성도가 두 번째로 큰 형태죠.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큰 형태인데,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것은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끄집어 당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쪽으로, 산소 쪽으로 끄집어 당겨지면 산소와 결합하는 다른 그 물질은 오히려 전자를 잃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산화의 경우에 산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는 이것은 산소를 얻게 되면서 동시에 전자는 잃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환원의 경우에는 산소를 잃게 되면서 잃었던 전자를 다시 얻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화수, 산화수라는 것은 산화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산화와 환원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산화수가 증가, 그 다음에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되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산화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지금 NA와 Cl2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드는 것이죠. 맞죠? 이온 결합 물질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N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NaCl, 여기에서 Na는 우리가 Na 플러스 형태잖아요. 이 Cl은 Cl 마이너스 형태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트륨의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전자를 잃은 형태가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산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Cl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l-가 되면서 전자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자를 얻은 것은 우리가 환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화학원에서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금속의 산화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한다면은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도 물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H2와 O2 이들이 반응해가지고 H2O가 되는 이러한 반응도 역시 우리가 산화환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자를 잃고 없고 그것보다는 산화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H2의 경우에는 여기에 산화수가 0이고 O도 0이고, 그런데 H2O에서 얘는 플러스 1, O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산화수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산화수 규칙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제가 지금 여기에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써놨는데, 호돈수 물질의 산화수는 제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돈수 물질은 항상 제로죠. 전자를 잃지도 않았고 얻지도 않았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돈수 물질의 산화수는 항상 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일족 금속은 항상 우리가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금속이 다른 것들과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속이 결합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무슨 결합뿐이겠습니까? 이온 결합뿐이에요.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이제 뭐가 되느냐?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때 이온 결합이 일어날 때 금속의 역할은 항상 양이온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양이온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플러스 1의 산화수, 1족은 당연히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겠죠. 최외곽전자 하나를 잃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족 금속은 당연히 또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13족 금속, 여기 13족 금속 중에 뭐 알루미늄 얘 같은 경우에 플러스 3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5번에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플로린은 전기 음성도가 최고인 그러한 원소죠. 최고,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소는 대체적으로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금속 수소화물에서. 금속 수소화물이라는 것은 금속과 수소가 결합된 것이다. 이온 결합 물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수소가 비금속 음이온을 나타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는데 대부분은 마이너스 1을 가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의 경우에는 지금 전기 음성도가 두 번째로 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다른 것들이랑 붙어 먹으면은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지 않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몇 사례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이너스 1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과산화물에서 이렇습니다. 과산화물, 산소가 과도하게 붙은 경우, 이거에 대한 예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과산화수소, 이것 같은 경우에 H2O2,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와 결합을 할 때? 그렇죠. 플로린이랑 결합할 때,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플로린이랑 결합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OF2고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플로린과 붙으면서 과산화물인 경우, O2F2 이러한 경우도 있죠. 이거는 뭐 화학원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의 17족 원소들, 17족 원소들 같은 경우에도 얘들은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진다는 것이지 항상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마이너스 1을 화합물에선 가지게 되는데 이건 역시 뭐 플로린이나 산소 이러한 것들과 붙게 된다면은 플러스의 산화수를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자, 산화하는 반응의 예시, 산화하는 반응은 뭐 옥시데이션 리덕션 또는 리독스 리액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한 개 이상의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하였어요. 한 개 이상의 전자가 이동하면은 당연히 이것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산화수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과합성 반응, 얘들도 산화환원 반응의 우리가 일종이고요. 메테인과 산소의 연소 반응, 연소라는 것이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급격한 산화 반응이잖아요. 맞죠? 급격한 산화 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급격한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그게 되겠죠. 급격한 산화 반응이 되면은 그
열과 빛을 수반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당류, 지방, 단백질의 산화를 통한 사람에게 에너지 공급 과정, 에너지 공급하는 것도 역시 산화환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잠시만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트륨과 염소 이것이 반응을 해가지고 염화소듐,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거든요. 이 나트륨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둘 다 반응성이 굉장히 큰 물질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데 반응을 하면은 열과 빛을 수반하면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이 형성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나오지만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볼 때는 별 감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 결정 구조 또 잘 맞아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 반지름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 상태 해가지고 뭐 나옵니다. 산화 상태, 뭐 환원 상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표 4-2에 나오는 것이 산화 상태를 정하는 규칙 이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화 상태의 결정, 산화 상태를 나타내어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산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전부 다 산화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화수를 활용한다.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산화수를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지금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특이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철광서, 산화철 이야기하면 우리가 화학원에서는 보통 Fe2O3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Fe3O4 얘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Fe3O4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화수가 보면은 조금 이상한 상태입니다. 맞죠? 자, 보시면은 산소 원자가 산화 상태는 마이너스 2.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뭐 마이너스 2짜리가 지금 4개가 있다. 마이너스 2짜리가 4개가 있다. 그러면 전체 합이 마이너스 8인데 중성인 물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Fe 같은 경우에 Fe 3개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플러스 8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철의 산화수가 3분의 8, 플러스 3분의 8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플러스 3분의 8, 그럼 플러스 3분의 8짜리가 3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FE3 플러스가 2개가 있고 FE2 플러스가 하나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전체 플러스 8을 띠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은 3분의 8 플러스 3분의 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뭐 이러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은 여기에서 전자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 전자이동은 분명하지 않다. 이 전자이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산화수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밑에 보시면은 산화는 산화 상태의 증가, 환원은 산화 상태의 감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곧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산화수 증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얘는 산화수 감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되겠고
자,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화제와 환원제, 이거 뭐 다들 개념은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산화제와 환원제, 이게 혹여나 헷갈리는 학생, 아직까지 헷갈리는 학생이 있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 소화제를 생각하면 돼요. 소화제. 우리 소화제 왜 먹습니까? 소화제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죠. 맞죠? 다른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제를 먹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산화제는요. 산화제는 왜 쓸까요?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원제는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써볼게요. 다른 물질을 산화를 시키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에 의해서 자신은 환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환원제의 경우에는 상대 물질을 환원시키고 자신은 어떻게 된다? 자신은 산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전자밖에, 전자주계, 뭐, 이러한 것들, 뭐, 이야기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산화제, 환원제, 이걸 구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맞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 연소 반응에서도 산화제와 환원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야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금술은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얻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야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나부의 주요 광석인 방열광의 경우 반응의 첫 단계는 황화납이 산화물로 변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야금술이 어떻게 보면 그 신소재의 출발점, 신소재공의 출발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걸 납을 처음에 얻을 때는 이게 납 자체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신소재였겠죠.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금속이고 그랬을 건데 자, 여튼 이러한 야금술 여기에서 이 각 반응에서 산화 및 환원된 원자를 찾고 산화 및 환원된 원자를 찾으라. 이렇게 하면은 결국 산화된 것은 산화수가 증가된 것을 체크해주면 되고 환원된 것은 산화수가 감소된 것을 찾으면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각각 지적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각 반응에 대해서 풀어보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4.10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올릴게요.